60세 이상이라면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힘이 떨어지면 약을 먹어야 한다.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천 년 동안 민간에서 전해 내려온 비밀이자 현대과학이 다시 조명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바로 막걸리와 마늘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약에만 의지하다가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상 속에서 구할 수 있는 단순한 재료가 오히려 약보다 강력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조합이 바로 그렇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살아있는 유산균이 생성되고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 깊이 스며들어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까지 살려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늘을 더하면 어떨까요? 작은 한 쪽,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며 몸 전체의 기운을 깨웁니다. 마치 두 개의 강물이 합쳐져 거대한 강을 이루듯 막걸리와 마늘이 만나는 순간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조합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발효주의 알코올이 해롭지 않은가라는 반론이 있는가 하면 발효 음료의 적당한 섭취는 오히려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확실한 것은 적절히 활용했을 때 이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건강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요즘 계단을 오르실 때 숨이 차거나 밤에 쉽게 지치고 기운이 빠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걸리와 마늘이 어떻게 약보다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도시의 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뒤 지금 남아있는 근육의 1/4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와 마늘이 약보다 강력하다는 진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막걸리를 단순히 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시골 장터에서 할아버지들이 막걸리 한 사발 기울이며 힘을 내던 모습, 혹은 농사일 끝나고 시원하게 들이켜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막걸리 속에는 단순한 알코올이 아니라 살아있는 건강의 보고가 숨어 있습니다. 막걸리는 쌀을 발효시켜 만듭니다. 발효 과정에서 수많은 유산균이 생성됩니다. 우리가 흔히 요구르트나 김치에서 얻는 유익균이 막걸리에도 들어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유산균은 장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노폐물을 청소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막걸리 속 유산균 수치는 상업용 요구르트보다 더 다양하고 강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1, B2, BX는 에너지 대사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곤이 쉽게 몰려오는 60세 이후에는 이 비타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걸리에는 이 비타민들이 자연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약으로 삼켜 넣은 것과 달리 발효식품 속에서 섭취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알코올을 포함한 발효 음료를 건강식으로 볼 수 있느냐? 일부 학자들은 부정적이지만 또 다른 연구들은 오히려 적당한 발효주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노년층의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한다고 보고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한 잔 이하의 막걸리 섭취가 고령 남성의 심혈관계 건강 지표를 개선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옛날 농부들이 하루 종일 땀 흘린 뒤에도 지치지 않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는지. 그 비밀 중 하나가 바로 막걸리에 있습니다. 쌀에서 나온 복합탄수화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아미노산, 그리고 장을 살리는 유산균이 함께 작용하여 몸속 깊은 곳에서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물론 주의도 필요합니다. 막걸리도 결국 알코올임으로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적당량, 즉 소주잔 한두 잔 정도의 양은 오히려 약보다 강력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은 약이요, 술은 술이다 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발효 음료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열쇠는 분명해졌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몸을 살리고 장을 살리고 혈액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살아있는 발효 약재나 단입니다. 이 위에 마늘을 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바로 다음 장에서 드러날 비밀입니다. 마늘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음식의 잡내를 없애고 맛을 살리는 조연, 혹은 강한 냄새 때문에 꺼려지는 채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마늘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연이 준 항생제라 불려온 강력한 치유력을 가진 식품입니다. 마늘 속의 핵심 성분은 바로 알리친입니다. 이 성분은 마늘을 자를 때나 으깰 때 생성되며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작용을 발휘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좁아지고 혈액은 끈적해집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남성의 활력도 약해집니다. 알리신은 이 막힌 길을 뚫어주어 다시 기운이 돌게 만듭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마늘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일본의 치바대학 연구진은 마늘 추출물을 장기간 섭취한 실험용 쥐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뚜렷하게 상승했다는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심스러우나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마늘이 전반적인 남성 건강과 활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마늘은 몸에 좋지만 과연 매일 먹어야 할까? 일부 연구자들은 과다 섭취 시 위를 자극하고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하루 한두 쪽 정도의 적정량 섭취는 장기적으로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며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삼겹살 구울 때 마늘을 함께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고 이상하게 기운이 덜 빠지는 느낌 말입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알리신이 지방 대사를 도우면서
소화 부담을 줄여준 덕분입니다. 더불어 마늘에는 셀레늄, 망간, 비타민 C, 빅스 같은 미세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이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 회복을 촉진하며 세포의 산화를 막아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마늘은 작지만 약보다 센 뿌리 채소로 불려왔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약국에서 파는 알약 하나보다 우리 부엌 구석에 있는 마늘 한 쪽이 더 강력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이 쌓이고 활력이 사라졌을 때 다시 불씨를 지펴주는 열쇠가 바로 이 작은 뿌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한쪽에는 발효된 막걸리, 다른 한쪽에는 알리신 가득한 마늘. 각각만으로도 강력한데 둘이 합쳐질 때 어떤 시너지가 폭발할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막걸리와 마늘을 따로만 보아도 충분히 놀라운데 이 둘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바로 여기에 약보다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막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과 효소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조력자입니다. 그런데 마늘의 알리신이 이 효소와 만나면 체내에서 훨씬 더 빠르고 깊숙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마늘이 가진 힘이 막걸리의 발효 성분을 통해 터보 엔진을 탄 것처럼 증폭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전통 의학에서는 막걸리와 마늘을 함께 담가 마시는 민간요법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농부들은 겨울철 기운이 빠질 때 이 조합을 마셨고 장정들은 무거운 짐을 옮기기 전 한 잔씩 마셨습니다. 서양의학자들 역시 이 조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효주의 유산균과 알리신의 결합이 혈압 조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한 결과 적당량 섭취 시 혈관 확장과 혈류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상태에서 마늘을 섭취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막걸리의 낮은 알코올 도수와 발효 성분 덕분에 일반 증류주보다 훨씬 부담이 적고 오히려 마늘의 흡수를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적정량의 섭취가 분명한 효용을 준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밥을 먹어도 힘이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거운 느낌. 약국에서 비타민제를 사 먹어도 큰 변화가 없을 때. 그럴 때 이 간단한 조합이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이 소화를 도와주고 마늘의 알리신이 혈액을 맑게 하여 전신에 에너지가 돌게 만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싼 보약을 찾기 전에 부엌에서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엌 구석에 있는 막걸리 한 병과 마늘 몇 쪽이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아름다움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특별한 조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연이 준 재료를 합쳐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풀리고 활력이 돌아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가? 바로 다음 장에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막걸리와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습니까?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합의 장점은 바로 간단함에 있습니다. 부엌에서 손쉽게 준비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은 막걸리 한 컵, 약 150ml, 플라 생마늘 한 쪽입니다. 마늘은 얇게 저며 넣어도 되고 으깨어 즙을 내어 섞어도 됩니다. 으깬 마늘일수록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효과는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향과 자극이 강할 수 있으니 얇게 썬 조각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시는 방법은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과 함께 혹은 식사 직후가 적당합니다. 소주잔으로 1-2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입니다. 하루 2-3번 포금하는 것보다 매일 일정한 양을 지켜나가는 것이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혹시 맛이 너무 강하면 어떡하죠?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꿀을 한 작은 숟가락 넣어보십시오. 마늘의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막걸리의 발효향과 어우러져 의외로 은은한 단맛이 납니다. 실제로 옛날 어르신들은 막걸리에 꿀과 마늘을 넣어 겨울철 건강 음료로 즐겼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마늘 막걸리 숙성주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마늘을 통째로 껍질째 잘라 유리병에 넣고 막걸리를 부은 뒤 냉장고에서 3-5일 정도 숙성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 성분이 막걸리에 은은히 배어들어 마시기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만 너무 오래 두면 발효가 지나쳐 맛이 변할 수 있으니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섭취법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마늘 성분이 알코올 속에서 변성되지 않겠는가 라는 반론이 있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발효주의 알코올이 오히려 알리신의 용해도를 높여 체내 흡수율을 개선한다고 설명합니다. 아직 논쟁은 있지만 민간에서 오랫동안 활용해온 경험은 그 자체로 큰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비싼 보조제를 사 먹는 것과 부엌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이 간단한 조합 중 어느 쪽이 더 마음 편하고 부담이 덜 하실까요?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몸이 직접 답을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방법까지 배우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막걸리와 마늘이 아무리 좋아도 과유불급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는 어디까지가 건강에 좋은 선이고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위험해지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막걸리의 장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막걸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효주의 장점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알코올의 함정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8도 정도로 소주나 맥주보다 가볍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이 정도쯤은 괜찮다 하며 과음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젊을 때 2-3병 마셔도 멀쩡했던 분들이 60세 이후에는 단 한 병만으로도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발효주를 소량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이롭다 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알코올이라는 본질 자체가
간과 뇌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노인의학학회에서는 노년층에게는 하루 알코올 섭취량을 맥주 한 캔 이하 혹은 막걸리 반 컵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절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막걸리를 마실 땐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듯 하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험. 이는 단순한 숙취가 아닙니다. 간이 해독에 힘겨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줄어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혈압과 심장 건강입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이 혈액순환을 돕는 것은 사실이지만 알코올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급격히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과음은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8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막걸리 한 병을 건강을 위해 마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소화가 잘 되는 것 같고 기운도 나는 듯했지만 1년 뒤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2배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좋다던 막걸리가 내 몸을 해치고 있었구나 깨닫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후 섭취량을 소주잔 한두 잔으로 줄이자간 수치가 안정되고 피로감도 훨씬 줄었습니다. 여러분, 막걸리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적정량입니다. 술잔을 넘기며 한 잔 더를 외치던 습관을 버리고 딱 정한 양만 지키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나는 괜찮다, 아직은 젊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몸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간, 혈관,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걸리의 그림자의 한 부분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떨까요? 이 역시 잘못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늘 섭취의 함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마늘의 강력한 힘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뿌리 채소 역시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으니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첫째, 빈속에 생마늘을 먹는 습관입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성분이지만 동시에 점막을 자극합니다. 특히 위 점막은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생마늘을 바로 먹으면 속쓰림, 복통, 심지어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72세 남성 환자분은 건강해지려고 아침마다 생마늘 2쪽씩 씹어 삼켰는데 한 달 뒤 위내시경에서 미란성 위염이 발견됐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과다 섭취입니다. 하루 한두 쪽이 적정량이지만 효능을 빨리 보고 싶어 4-4쪽씩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량의 알리신은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외상에도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열 방식입니다. 마늘을 오래 익히면 알리신이 대부분 파괴되어 효능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너무 날로만 먹으면 위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다져서 음식을 마무리할 때 넣거나 막걸리와 같이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알리신은 충분히 살아있으면서도 위에 대한 자극은 줄어듭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어야 최고의 효과를 낸다는 주장과 위장에 부담을 주니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그러나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날 것을 소화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라면 조리법을 조정해야 더 안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마늘을 듬뿍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경험. 그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과다 섭취로 장내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 항응고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동시에 섭취하면 약효가 과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늘은 분명히 강력한 약재이지만 그 힘이 강력한 만큼 잘못 다루면 부작용도 큽니다. 적정량, 적절한 방법, 그리고 내 몸의 상태를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나는 그냥 매일 꾸준히 먹는데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몸은 겉으로 티나지 않게 신호를 보냅니다. 위장이 타는 듯 쓰리거나 이유 없이 멍이 자주 든다면 그것이 바로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늘과 막걸리를 함께 섭취할 때 약물과 충돌하는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막걸리와 마늘의 효능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약물과의 충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제 등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막걸리와 마늘을 아무 생각 없이 곁들이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응고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재와의 충돌입니다.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마늘 자체에도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막걸리의 알코올도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해외 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Pharmacology는 마늘 보충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잦은 코피와 멍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둘째, 고혈압약과의 충돌입니다. 마늘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습니다. 막걸리도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혈압약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70세 환자분 중 한 분은 아침에 혈압약을 드시고 저녁에 막걸리와 마늘을 함께 드셨다가 밤에 화장실 가다가 현기증으로 넘어지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 간에 부담을 주는 약과의 충돌입니다. 당뇨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중 일부는 간에서 대사됩니다. 막걸리의 알코올 역시 간에 부담을 줍니다. 여기에 마늘의 강한 성분까지 더해지면 간 수치가 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간 독성의 누적 효과라 부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위험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약을 드시면서도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고 민간요법을 병행해 본 적 있으십니까? 몸이 버틸 때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부작용이 터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민간요법과 현대약물은 함께 쓰면 시너지가 난다는 주장과 위험성이 크니 절대 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맞섭니다. 그러나 제가 임상 현장에서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와파린, 아스피린, 고혈압약, 간대사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과 음식은 따로 떨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막걸리와 마늘이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약과 함께할 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약을 복용 중이라면 막걸리 플루만을 조합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라. 이것이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조합을 아예 피해야 할, 즉 특정 질환이나 상황에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더욱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걸리와 마늘이 아무리 약보다 강력한 조합이라 해도 모든 분들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조합이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간 질환 환자입니다. 강형화, 지방간, 만성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막걸리의 알코올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발효주라 해도 결국 알코올이기 때문에 이미 약해진 간세포를 더 손상시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5세 남성 환자분은 건강식이라 믿고 막걸리에 마늘을 타서 매일 드셨다가 간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둘째, 위장질환 환자입니다. 위염, 윗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분들은 마늘의 알리신과 알코올이 위벽을 심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속쓰림, 트림, 위통이 심해지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리하게 드시면 오히려 위 건강이 먼저 무너집니다. 셋째, 혈액질환 환자 및 수술 예정자입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고 막걸리 역시 혈류를 촉진합니다.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곧 큰 수술을 앞둔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해야 합니다. 수술 중 혹은 수술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학술지 The 란셋에는 마늘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하던 환자가 수술 중 출혈이 심해졌다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넷째, 임신부와 수유부입니다. 마늘은 자궁수축을 촉진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알코올은 태아 발달에 해롭습니다. 따라서 임신부에게는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수유 중에도 아기의 간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모유를 통해 전달되는 성분이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을 복용 중인 분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에는 상호작용 위험이 높습니다. 약과 음식은 결코 별개가 아니며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며 나는 해당되지 않으니 괜찮겠지 라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몸은 늘 변합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위 상태, 혈압, 혈액 음고 수치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본인에게 맞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계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음식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늘과 막걸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 지금 복용 중인 약,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비로소
약보다 강력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주의 대상에 해당된다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 지혜는 다양하고 우리 몸을 살리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조합을 실제로 활용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세의 김모 어르신이었습니다. 은퇴 후 고향 근처 작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논두렁을 걸어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마당을 몇 바퀴 돌면 숨이 차고 밤이면 쉽게 피곤해져 아내와의 대화조차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병원에서 고혈압 약과 혈액순환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늘 기운이 없고 나는 이제 늙었구나, 별 수 없지 라며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아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들은 민간 비법 이야기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막걸리에 마늘을 담가 마셔보라는 어르신들의 전언이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직접 깨끗이 씻은 마늘을 썰어 작은 병에 넣고 막걸리를 부었습니다. 사흘 뒤 숙성된 막걸리를 남편에게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던 김 어르신도 아무튼 몸에 좋다니 믿어보자며 작은 잔으로 한 모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2주쯤 지나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무겁고 마당 일을 할 때 예전보다 숨이 덜 찼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아내와의 대화가 다시 늘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는 그 한마디에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아 약간 불편하셨습니다. 하지만 섭취량을 줄이고 식후에만 마시도록 조절하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후에는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고 변비도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학문적으로도 흥미롭습니다. 과연 민간요법이 효과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몸의 변화를 스스로 체감하며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김 어르신의 경우처럼 약을 끊거나 무리해서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정량을 꾸준히 내 몸의 신호를 살피면서 섭취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는 이미 늙었고 방법이 없다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사시는 건 아닌가요? 김 어르신처럼 단순한 생활 속 실천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부엌에서 준비한 작은 잔의 막걸리, 그것이 부부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활력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몸을 이해하고 전해 내려온 지혜를 활용하며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답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며 왜 약보다 강력한 것이 결국 생활의 지혜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은 반드시 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는 병원과 약에 크게 의존합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보약을 찾고 혈압이 오르면 약부터 늘립니다. 물론 약은 필요할 때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약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몸과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막걸리와 마늘의 조합은 단순합니다.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지혜가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부부의 관계까지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속 지혜의 힘입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민간요법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과 오래전부터 내려온 경험에는 나름의 과학이 숨어 있다는 주장이 대립합니다. 그러나 저는 임상 현장에서 두 가지 모두를 존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과학은 증거를 요구하지만 증거는 결국 사람들의 삶 속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이제 늙었으니 뭘 해도 소용없다. 그러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음식 하나, 습관 하나, 생각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몸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입니다. 둘째, 민간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 전통은 이유 없이 남지 않습니다. 셋째, 약보다 강력한 것은 균형과 절제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니며 적당히 지키는 것이 오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약은 몸의 문제를 잠시 눌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근본을 바꾸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과 생활입니다. 막걸리와 마늘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에는 어떤 선택이 올라올까요? 약국에서 사온 알약인가요? 아니면 부엌에서 준비한 작은 지혜인가요? 김어르신의 사례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지 그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드리는 마무리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단순하지만 강력한 조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막걸리와 마늘, 부엌 구석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어떻게 약보다 강력하게 몸을 살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먼저 좋은 점들을 떠올려 봅시다. 막걸리에 살아있는 유산균과 비타민 B군은 장을 살리고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혈액순환을 돕고 남성의 활력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만나면서 몸속 깊은 곳에서 시너지 효과가 폭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전통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도 있었습니다. 막걸리를 과음하면 간이 손상되고 혈압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마늘을 잘못 먹으면 위장을 자극하고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약과 병용하면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간질환, 위장질환, 임신부 수술을 앞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얻습니다. 약보다 강력한 것은 생활 속 지혜이며 절제와 균형 속에서 얻는 건강이라는 사실입니다. 김 어르신의 사례가 그 증거입니다. 나는 늙었다, 소용없다. 고 체념하던 분이 단순한 조합 하나로 다시 웃음을 되찾고
아내와의 대화를 되살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변화는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단지 정보를 드리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고 마음은 여전히 젊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이웃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막걸리와 마늘을 꼭 선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도 내 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과 실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